WCW의 나이트로와 WWF의 로가 월요일 밤에 경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비숍은 그 해의 마지막을 3주 연속 승리로 장식하며 먼데이 나이트와 첫 시즌을 성공리에 마무리한다. 한편 빈스는 나이트로의 런칭과 비숍의 거듭된 도발, 특히 계속해서 조여오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강한 심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WCW를 희화화한 촌극을 내세워 경쟁사에 응수하기로 결정을 내린 빈스였다. 그리하여 새해 첫 위클리 에피소드인 1996년 1월 1일자 러를 시작으로 테드 터너를 표적으로 삼은 패러디물을 방영하는데 그가 준비한 것은 이름하여 빌리어네어 테드스 레슬링 워룸이라는 촌극이었다. 주요 등장인물은 테드 터너를 겨냥한 촌뜨기 억만장자 테드와 헐크 호건을 겨냥한 가냘픈 노인 헉스터, 그리고 마초맨을 겨냥한 슬림짐을 뜯어먹는 촉새 나초맨이 각각 과장된 캐릭터로 등장했다. 여기에 민진이 모사꾼 스킴짐으로, CNN이 BNN, 레리 킹이 레리 프림으로 패러디에 더해졌다. 이 대역의 인물들은 워룸이라고 일컬어진 억만장자 테드의 컨퍼런스 룸에서 WCW의 개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고, 이 같은 스토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갖가지 시츄에이션 코미디를 선보였다. 빈스는 이 패러디물을 통해 WCW의 이미지를 오래되고 정적인 레슬러들이 모인 집합소로 묘사한 반면 WWF는 보다 새롭고 역동적인 로스터들이 가득한 뉴 제너레이션으로 포장했다. 첫 번째 에피소드가 공개된 후 TV 시청자들은 이 풍자의 가벼운 웃음을 지었고 비숍 역시 이를 가볍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음 시리즈들부터 본격적으로 선을 넘는 스토리가 전개되었다. WCW의 스테로이드 검사 무용론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데다 자금력을 앞세운 터너가 WWF 스타들을 강탈하고 비선의의 경쟁을 펼쳐 빈스의 회사를 위태롭게 하려 한다는 뉘앙스를 의도적으로 풍겼다. 어느새 레슬링 워룸 스토리는 풍자의 범위에서 벗어나 경쟁사를 향한 지극히 악의적이고 개인적인 언론 플레이로 변질되어 갔다. 무엇보다도 빈스는 테드 터너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공격은 방송 안팎을 가리지 않고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WCW의 공격적인 운영 전략을 복수를 품은 터너의 원한 프레임으로 전환시켜 자기 자신을 언더독으로 어필하기 시작했다. 즉, 터너가 자신을 향한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대를 이어온 가족 회사인 WWF를 삼키려고 한다며 대중에게 읍소했다. 급기야 각 신문사의 지면을 구매해 이에 관한 프로파간다를 시행하려고까지 한 빈스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명예훼손을 우려하여 이를 거절했고 오직 뉴욕타임즈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그들은 신문지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광고란에 WWF에서 발췌한 부분을 실어 독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빈스가 이 무렵 로 에피소드 안팎에서 터너를 상대로 대대적인 공격을 가한 이유는 당시의 대회 환경이 자신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터너에게 조금은 불리할 만한 시간대가 형성된 시기였다. 타임 워너의 CEO 레빈의 합병 제안을 받아들인 터너는 1995년 9월 22일 이 사실을 언론에 발표하며 합병 준비에 들어갔다. 거대 기업 간의 합병으로 인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합병 승인 심사에 들어갔고 이는 해를 넘긴 1996년 초까지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태였다. 당시 상황에서 빈스는 TBS와 타임 워너 간의 합병을 저지시키기 위해 여론몰이에 나섰고 추가로 회사 변호사에게 TBS의 운영을 문제삼는 서신을 FTC에 보내도록 지시했다. 해당 내용은 TBS가 WWF를 억압하여 프로레슬링 비즈니스를 독점하고자 체계적인 계획을 이전부터 실행해왔다는 주장이었다. 2월 8일 WWF가 실제로 FTC에 공식 제소를 진행한 후 언론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아울러 이연의 상황을 심도 있게 다룬 프로레슬링 토치의 논평에 대하여 자신이 그들의 합병에 걸림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리고 WWF가 그들에 맞서 싸우려는 이유는 그동안 계속해서 얻어맞아온 것에 지쳤기 때문이라며 FTC에 제출한 문서는 너무 많은 피해들 중 일부 쟁점만을 다룬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빈스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빈스의 행보의 아이러니를 느꼈다. 그 이유는 빈스가 터너를 상대로 문제시 삼은 내용들은 과거 빈스 자신이 AWA의 번 가니에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가니에가 주장하던 피해들을 이제는 빈스가 고스란히 주장하고 있었다. 여전히 빈스의 WWF가 업계 1위의 프로모션임에도 말이다. 빈스가 지닌 터너에 대한 반감은 12년 전인 블랙 세러데이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과거 터너가 WWF를 구매하겠다고 제안했던 기억도 빈스의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당연하게도 빈스는 이 제안을 거절했는데 이후에도 이 같은 제안은 몇 차례나 더 빈스에게 전해졌다. 그때마다 터너의 매입 제안을 모두 거절했던 빈스였다. 참고로 멜처에 의하면 몇 년 전 빌쇼가 WCW를 지휘할 당시 WCW 측은 WWF의 공동 TPB 개최를 제안한 바 있었다고 한다. 물론 WCW 측은 WWF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부진을 만회하고자 하는 전략이 바탕이 된 것이었다. 당시 북미 실적 부진을 겪고 있던 WWF 측으로서는 흥행적인 관점에서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제안이기도 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빈스가 이를 받아들일 시 모든 부킹 권한을 WWF에 맡기겠다고 WCW 측이 약조한 것이다. 이와 같은 흡족할 만한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빈스는 이를 추진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터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일체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빈스의 악의로 가득 찬 레슬링 워룸이 매주 방영되는 가운데 비숍은 이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나이트로를 계속해서 이끌었다. 비숍이 무대응으로 일관한 데에는 본사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이었다. 본사 측은 합병이 최종적으로 승인될 때까지 타이탄 스포츠의 도발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비숍은 이를 준수해 맞대응을 펼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본사에서 내려온 또 다른 지시사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빈스의 노림수는 비숍이 아닌 터너의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터너를 조롱하는 패러디 인물을 내세워 계속해서 미디어 재벌을 자극했다. 그러나 빈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다. TBS의 사장이었던 빌 버크는 당시 터너가 빈스에 대해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 시기 터너의 모든 관심사는 숙적으로 여긴 루퍼트 머독에게 맞춰져 있었기에 빈스의 존재는 터너의 안중에도 없었다. 참고로 1996년 9월 12일 TBS와 타임워너는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규제 승인을 받아 합병 절차에 들어갔다. 패러디를 가장한 빈스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청률이 급격히 변화하는 구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로에서 레슬링 워룸을 시청한 팬들이 그 직후 리모컨을 움켜쥐고 나이트로로 채널을 돌린 것이다. 팬들은 나이트로가 라이브 프로그램임을 알고 있었기에 워룸이 방영된 직후 에릭 비숍 또는 WCW가 이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내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 비숍의 행보를 봐온 팬들이라면 틀림없이 그가 흥미로운 맞대응을 선보일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숍은 본사 지침에 따라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한편 정작 빈스의 맹공을 제지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는 WWF와 러 중계권 계약을 맺은 USA 네트워크의 대표이사인 케이 코플로비치였다. 케이는 USA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자신의 네트워크를 13년 연속으로 황금 시간대 케이블 최정상에 올려놓은 리더였다. 그리고 터너와 마찬가지로 케이블 산업을 성장시킨 탁월한 선구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녀는 레슬링 워룸이 점차 유머러스한 패러디에서 벗어나 빈스의 개인적인 감정이 담긴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알아차렸다. 더욱이 시청률 분석을 통해 이 촌극이 자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한 터라 더 이상의 방영을 원치 않았다. 그로 인해 그녀는 러 프로그램에 더 이상 워룸을 포함시키지 말 것을 빈스에게 주문한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방영분의 스크립트를 사전에 방송사에 제출하는 검열 시행과 WWF 크리에이티브 팀에 USA 네트워크 감독관을 파견하는 안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이 일로 하여금 실제로 로의 시청률이 회복되기 전까지 방송사의 임원 중 한 명이 WWF 제작팀에 투입되기도 했다. 빈스는 어쩔 수 없이 관련 스토리를 종료하게 되었다. 그리고 워룸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레슬매니아 12에 무료 프리쇼를 통해 막을 내린다. 물론 해당 영상의 송출은 USA 네트워크와는 무관하여 최종회를 편성하는 데 자유로울 수 있었다. 마지막 편은 헉스터와 나초맨의 원온원 매치로 진행되었고 억만장자 테드가 레퍼리를 맡았다.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스토리가 중심축을 이루는 가운데 3명의 핵심 등장인물 모두가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이 총극의 수명도 마감한다. 빈스가 터널을 공격하기 위해 고심하던 사이 비숍 또한 깊은 고심에 빠져 있었다. 그는 시청률과는 별개로 나이트로가 정체되어 가고 있음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파악했다. 그리하여 비숍은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템파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한다.